처음 듣는 곡을 피아노도 못 치는 애가 그대로 연주했다고? 전국 최고음대의 교수는 그 순간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한 소녀, 오로지 귀 하나로 복잡한 현대음악을 완벽히 재현해낸 거죠. 저게 가능해? 아는 곡인데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야? 교수는 외쳤습니다. 음악은 요령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소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단 한마디 말합니다. 전 그냥 들리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자연이 길러낸 천재, 전라도 구례에서 올라온 한 소녀의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국내 최고의 음악대학 정문 앞에 선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끈을 꽉 움켜쥔 손가락이 하얗게 되도록 힘을 주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전라도 구례에서 올라온 지 일주일. 여전히 꿈 같았습니다. 근데 건물에서는 여러 악기 소리가 섞여 나왔어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각각의 소리가 지연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소리가 하나의 큰 화음처럼 느껴졌거든요. 지연은 무의식 중에 그 화음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도미솔에 C플랫이 더해지고 첼로가 저음 파를 받치고 있네.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왔어요. 어떤 소리든 들으면 자연스럽게 음정과 화음이 머릿속에 그려졌거든요. 어? 너 혹시 신입생이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지연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학생이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작곡가 박지연이에요. 아, 진짜? 나도 작곡가야. 최민서라고 해. 반가워. 민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지연의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어요. 서울에서 처음으로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디서 왔어? 구례에서 왔어. 전라도 구례. 와, 정말 멀리서 왔네. 나는 강남에서 왔어. 기숙사 들어갔어?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는 계속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좋겠다. 나는 집에서 다녀서 기숙사 생활이 궁금해. 어때? 재밌어? 아직 잘 모르겠어. 어제 들어왔거든. 그럼 오늘이 첫 수업이네. 긴장되지? 지연의 속마음을 정확히 짚어낸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많이. 서울 애들은 다 피아노도 잘 치고 나는 피아노도 제대로 못 쳐서. 민서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 그럼 입학시험은 어떻게 쳤어? 성악으로 쳤어. 아, 그렇구나. 괜찮아. 작곡과는 피아노 실력보다 음감이 더 중요하거든. 화성학 시간에 보면 알게 될 거야. 민서의 말에 지연이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과연 자신이 이곳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두 사람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는 각 교실마다 다른 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지연은 걸으면서도 그 소리들을 분석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교실이야. 민서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교실 안에는 이미 여러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지연보다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지연은 새 옷을 입고 왔지만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니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저기 앉자. 민서가 뒷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따라갔어요.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몇몇 학생들이 자신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온 애구나. 어디서 왔대? 전라도래. 작은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민서가 지연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 처음엔 다 그래. 그때
교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한승우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성학을 담당하는 한승우입니다. 교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어요. 작곡을 하려면 화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감으로 하는 건 음악이 아니에요. 한승우 교수의 말이 지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연은 지금까지 대부분 감으로 음악을 해왔거든요. 할머니에게 배운 것도 혼자 익힌 것도 모두 감각에 의존한 것들이었어요. 오늘은 여러분의 기초 실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수가 피아노 앞으로 걸어가 복잡한 화음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현대 음악이었습니다. 불협화음 가득한 일반적인 화성과는 전혀 다른 곡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에게는 달랐어요. 그 복잡한 화음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들은 것을 오선지에 적어 보세요. 10분 드립니다. 학생들이 펜을 들었지만 대부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너무 복잡한 곡이었거든요. 지연도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들린 그대로 적어 내려갔어요. 음표들이 줄을 이어 적혔습니다. 지연의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악보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민서가 옆에서 놀란 눈으로 지연을 바라봤어요. 다른 학생들은 아직 첫 번째 마디도 못 적고 있는데 지연은 벌써 반 이상을 적어낸 거였거든요. 시간 끝. 한승우 교수의 말에 학생들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대부분의 악보는 비어 있거나 틀린 음들로 가득했어요. 앞에서부터 차례로 나와서 발표하세요. 첫 번째 학생이 나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적은 것을 연주했어요. 전혀 다른 곡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원곡과는 거리가 먼 연주들이었습니다. 한승우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 정도로는 안 되겠군요. 기초부터 다시 해야겠어요. 그때 교수의 시선이 지연에게 머물렀습니다. 저쪽 뒷자리 학생 나와서 해보세요. 지연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서야 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선 지연의 손이 건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떨렸지만 첫 음을 눌렀어요.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이 연주하는 곡은 교수가 들려준 그 복잡한 현대음악과 똑같았거든요. 한 음도 틀리지 않고 모든 화음이 정확했습니다. 학생들의 입이 벌어졌어요. 민서의 눈도 동그래졌습니다. 하지만 한승우 교수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어요. 놀라움보다는 의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모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한승우 교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왔어요. 박지연입니다. 어디서 왔죠? 구례입니다. 그래. 그곳에서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지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웠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는 음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옛날 노래를 좋아하는 시골 할머니였거든요. 혼자 배웠습니다. 혼자. 교수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그럼 이런 현대음악도 혼자 공부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지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들리는 대로 적었을 뿐인데 그것이 특별한 일인지 몰랐거든요. 한승우 교수가 지연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불쾌함이 섞여 있었어요. 앞으로는 수업에 더 집중하도록 하세요. 요령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지만 지연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뭔가 잘못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자리로 돌아온 지연에게 민서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대단해. 어떻게 한 거야? 하지만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교실 안의 시선들이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그 시선들이 따뜻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서면서 지연은 들었습니다. 쟤 뭐야? 정말 처음 들었을까? 말이 안 되는데? 지방에서 와서 튀려고 하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아팠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왜 이런 반응일까요?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례의 밤하늘과는 너무 달랐어요.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와 함께 산에 올라가면 새소리와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그 소리들도 모두 음악이라고 했습니다. 지연아, 들어봐. 저 새가 도움으로 울고 있네. 바람은 쏠음이고. 그때부터였어요. 지연이 모든 소리를 음정으로 듣기 시작한 것은.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이 이렇게 끝나는군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한승우 교수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괜찮을 거야. 첫날이니까 그런 거야.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지연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교실 앞에서 몇몇 학생들이 모여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어제 그 애 봤어? 지방에서 온 애. 강태민의 목소리였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그는 입학 첫날부터 다른 학생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응, 박지연이지? 화성학 시간에 완전 튀더라. 윤소영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피아노과 학생인 그녀는 항상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 처음 듣는 곡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쳐? 뭔가 수상해. 미리 들어본 게 아닐까? 지연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미리 들어봤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소영의 말이 끝나기 전에 민서가 나타났습니다. 뭘 그렇게 수근거려?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민서야. 어제 화성학 시간 얘기하고 있었어. 태민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이 정말 대단하더라. 나도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하긴. 뭔가 이상하다고. 소영이 코웃음을 쳤어요. 이상하다니? 뭐가? 그런 복잡한 곡을 처음 듣고 바로 칠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민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연이가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왜 그렇게 생각해? 실력이라고 피아노도 제대로 못 친다던데. 태민이 끼어들었어요. 그의 말에 지연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시골에서 와서 우리보다 잘한다고? 소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지연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화장실로 향했어요. 눈물이 말 것 같았거든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지연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하고 초라해 보였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혼잣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새로운 시작에 설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두려웠어요. 수업 시간이 되어 교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지연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근거렸어요. 저기 오네. 정말 이상하다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지연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서가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지리연아, 신경 쓰지 마. 시기하는 거야.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한승우 교수가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연에게 머물렀어요. 어제보다 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체계적으로 화성학을 배워보겠습니다. 교수가 칠판에 화음을 적기 시작했어요. 화성학은 이론입니다. 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지연을 겨냥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주변 학생들이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박지연 학생, 갑자기 이름이 불렸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네, 교수님. 앞으로 나와서 이 화음을 분석해 보세요. 칠판에는 복잡한 화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어렵지 않았어요. 한눈에 구조가 보였거든요. 이건 실화음에 9도와 11도가 추가된 근거는 뭡니까? 한승우 교수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들으면 그냥 그렇게 들려요. 들으면 교수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화성학은 학문입니다. 들린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론적 근거 없이 답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승우 교수의 말이 지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마치 자신이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세요. 요령으로 넘어가려 하지 말고 자리로 돌아온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요령이라고요? 자신은 그저 들린 대로 말했을 뿐인데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태민과 몇몇 학생들이 지연의 자리로 다가왔어요. 야, 박지연. 태민의 목소리가 도전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들리는 대로 한 거야. 지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들린다고? 소영이 비웃듯 말했어요. 우리도 음악 전공이야.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거 알거든? 정말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다른 학생도 끼어들었어요. 시골에서 와서 서울 애들 놀라게 하려는 거지? 그 말에 지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천재라도 되는 거야? 태민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말이 막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서가 일어서려 했지만 지연이 먼저 손을 들어 말렸어요. 정말 그냥 들은 거야. 다른 건 없어. 믿기 어렵네. 소영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서울 애들도 못하는 걸 시골에서 온 애가 한다고? 그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전라도에서도 음악을 배울 수 있어. 뭘 배웠는데? 국악? 몇몇 학생들이 키득거렸어요. 지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불러주던 아리랑이 떠올랐어요. 그 아름다운 선율들이. 국악도 음악이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아, 그래. 그럼 국악으로 화성 분석을 배웠다는 거야? 태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승우 교수가 나타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아, 교수님. 박지연 학생이 어떻게 그런 실력을 갖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태민이 번개같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한승우 교수는 지연을 찬찬히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지연 학생, 잠깐 제 연구실로 오세요.
연구실에 앉은 지연 앞에서 한승우 교수는 팔짱을 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제 당신의 연주를 보고 놀랐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요? 당신 같은 배경을 가진 학생이 어떻게 그런 수준의 화성 감각을 가질 수 있죠? 배경이라는 말이 지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전라도 구례에서 제대로 된 음악 교육을 받았을 리 없는데 한승우 교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혹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이요? 인터넷이나 다른 경로로 미리 정보를 얻은 건 아닙니까?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지연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자연에서 들은 소리 이야기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한승우 교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서울에서는 서울의 방식이 있어요. 연구실을 나선 지연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민서가 달려왔어요. 지연아, 괜찮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서울의 방식이라니 과연 자신이 이곳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지연은 홀로 빈 연습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자신이 잘못된 걸까요? 손가락이 건반에 닿았습니다. 할머니가 불러주던 아리랑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에 연주를 멈췄어요. 또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아직 몰랐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이 두려웠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느끼는 시선들과 수근거림이 지연을 짓눌렀습니다. 그날도 화성학 시간, 지연은 제일 뒷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한승우 교수의 시선은 언제나 지연을 찾아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교수가 교단에 서서 말했어요. 그의 손에는 평소보다 두꺼운 악보가 들려 있었습니다. 즉석에서 청음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이죠. 학생들 사이에서 신음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연, 역시나 이름이 불렸어요. 지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한승우 교수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악보를 펼쳤습니다. 브람스 교향곡 4번 1악장 일부입니다. 들어보세요. 피아노에서 복잡한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브람스의 음악이었어요. 지연은 어릴 때 라디오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교수가 말했어요. 이제 들은 것을 피아노로 연주해 보세요. 지연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첫 음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브람스의 선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완벽한 연주였지만 박수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떡해.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한승우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다른 악보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이것을 해보죠. 더 복잡한 곡이었어요. 현대 작곡가의 작품이었습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지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교수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선율이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지연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음악 속에 빠져들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산에서 들었던 새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지연아, 음악은 마음으로 듣는 거란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야. 연주가 끝나자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몇몇 학생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한승우 교수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흥미롭군요. 교수가 턱을 만지며 말했어요. 정말 처음 들어본 곡입니까? 네, 정말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왜 자꾸 의심하는 걸까요?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더욱 어려운 곡이었어요. 현대 음악이었습니다. 쇤베르크의 무조음악이었어요. 일반적인 화성 체계를 벗어난 정말 복잡한 곡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장르였어요. 교수가 연주를 시작했어요. 불협화음이 가득한 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듣기에 거북한 소리였지만 지연에게는 특별했어요. 마치 복잡한 퍼즐 같았거든요. 연주가 끝나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모두 생각했습니다. 지연도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 음악은 정말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다시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음악에는 항상 이유가 있단다. 복잡해 보여도 그 안에는 규칙이 있어. 지연이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첫 음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법이 시작됐어요. 복잡한 무조음악이 지연의 손끝에서 정확하게 재현됐습니다. 불협화음까지 모두 완벽했어요. 교실이 숨을 죽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거든요. 연주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명, 두 명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제일 먼저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태민과 소영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정말 대단하다. 한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한승우 교수의 반응은 달랐어요. 흥미롭습니다만 교수가 말을 멈췄어요. 음악은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필요해요. 그의 말에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어떤 원리로 이런 일이 가능한지 설명해 보세요. 지연이 당황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들리는 대로 했어요. 들린다고요? 교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음악 이론도 모르면서 이런 복잡한 곡을 연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말이 막혔어요. 사실 지연에게는 비밀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모든 소리가 색깔로 보였거든요. 도는 빨간색, 레는 주황색, 미는 노란색. 할머니는 그것을 특별한 선물이라고 했어요. 지연아, 너는 하늘이 준 특별한 귀를 가졌구나. 하지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세요. 한승우 교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재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연이 자리로 돌아갔어요. 분명 잘했는데 왜 이상한 분위기일까요? 쉬는 시간에 몇몇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정말 대단해. 비결이 뭐야? 하지만 태민과 소영은 달랐어요. 이상하다니까. 정상적인 게 아니야. 지연은 그 말들을 들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자신의 능력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날 오후 지연은 혼자 연습실에 있었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상한 걸까요? 손가락이 건반을 눌렀어요. 할머니가 불러주던 아리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 음악은 누구도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도
동네 사람들도 모두 좋아했어요. 내가 틀린 건 아니야. 지연이 혼잣말을 했어요. 다를 뿐이야.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과연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례의 산들이 그리웠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모든 게 자연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견뎌내야 했어요. 언젠가는 이해해줄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믿으며 말이에요. 연습실 문이 열렸어요.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찾았다.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대단했어. 모두 깜짝 놀랐다니까. 정말 당연하지. 나도 음악 전공이지만 그런 건 처음 봤어. 민서의 말에 지연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고마워, 민서야. 뭘? 친구잖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피아노를 바라봤어요. 지연아. 응? 내 능력을 숨기지 마. 그건 정말 특별한 거야. 민서의 말이 지연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이상한 하루였다. 내 능력이 특별한 건지 이상한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민서가 있어서 다행이다. 창밖의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지연은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모든 게 괜찮아질까요? 며칠 후 학교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이 모든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제27회 전국 음대생 작곡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민서가 게시판을 보며 신나게 말했어요. 지연아, 너 참가해봐.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하지만 지연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미 충분히 주목받고 있었는데 대회까지 나간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냥 관심 없어. 지연이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애는 참가 안 하나? 이상한 방법 쓸 텐데. 태민과 소영의 수근거림이 지연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점심시간 한승우 교수가 도서관에 나타났습니다. 박지연 학생,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조용한 테이블에 앉은 교수가 입을 열었어요. 작곡 경연대회 공고받죠? 참가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관심이 없어서요. 한승우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 묘한 감정이 스쳤어요. 저는 이 명문 음대에서 20년 넘게 가르쳤습니다. 교수의 목소리에 자격지심이 섞였어요. 국내 최고 음대 교수로서의 자부심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학생은 처음 봐요. 처음 듣는 복잡한 곡도 바로 연주해내는 실력 아닙니까? 교수의 목소리에 비꼼이 섞였어요. 그 정도 능력이면 악기 없이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동안 제 앞에서 한 게 허세였나요? 다른 학생들도 같은 조건인가요? 아니요. 교수의 대답이 단호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보여준 실력은 가짜였다는 건가요? 한승우 교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브람스도 현대음악도 처음 듣고 바로 쳤잖아요. 그런 대단한 귀를 가진 학생이 작곡 정도는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교수가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어요. 참가 의사를 내일까지 알려주세요.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교사로서 권하고 싶습니다. 교수가 떠난 후 민서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지연은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정말 불공평해. 왜 너만 그런 조건을 받아야 하는 거야? 모르겠어. 아마
나를 시험해 보고 싶은 것 같아. 시험이라니, 그건 시험이 아니라 괴롭힘이야. 민서의 말에 지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교수의 압력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할 거야?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참가하면 분명 어려운 상황에 처할 텐데, 거절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참가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경치가 낯설었어요. 구례의 조용한 밤이 그리웠습니다. 고향에서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지연은 결심을 굳혔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서가 다가왔을 때 지연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단호함이 있었어요. 지연아, 어떻게 할 거야? 참가할 거야.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정말. 하지만 불공평한 조건인데. 상관없어.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지 나도 궁금해졌거든. 민서는 지연의 눈빛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평소 조용하고 차분했던 지연에게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주고 싶어. 지연이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능력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겠어. 그럼 내가 응원할게. 민서가 지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너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야. 지연이 한승우 교수에게 참가 의사를 밝혔을 때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마치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듯이요. 좋은 결정입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대회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준비 잘하세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되기까지 했거든요.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 줄 기회가 온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지연은 빈 연습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피아노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해낼 수 있을까요? 다른 학생들은 모두 피아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자신만 귀로만 들어야 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손가락이 건반에 닿았습니다. 할머니가 불러주던 아리랑이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늘이 준 선물을 가지고 있단다. 지연은 눈을 감고 그 기억에 빠져들었어요. 어릴 때 할머니와 함께 산에 올라가면 온갖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할머니는 그 모든 소리가 음악이라고 했어요. 귀 기울여 들어봐. 자연이 너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있단다. 그때부터였어요. 지연이 모든 소리를 음정으로 듣기 시작한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뿐이었어요. 지연은 눈을 떴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이번 대회에서 보여주겠어요. 자신의 능력이 진짜라는 것을, 그리고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드디어 일주일 후 대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준비가 끝났어요. 마음도 실력도 말이에요. 드디어 전국 음대생 작곡 경연대회 당일이 왔습니다.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는 각 대학 대표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총 20명의 참가자 중에서 지연이
유일한 1학년이었습니다. 민서가 지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긴장돼. 많이. 지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어요. 콘서트홀 앞쪽에는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승우 교수를 비롯해 다른 대학 교수들과 유명 작곡가들까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관중석에는 각 대학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앉아 구경하고 있었죠. 지연이 자신의 자리에 앉을 때 주변 참가자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떤 시선은 호기심 어린 것이었고 어떤 시선은 의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교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곧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회 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가자들이 모두 귀를 기울였어요. 모든 참가자는 주어진 선율을 듣고 편곡 및 작곡을 하게 됩니다. 피아노 사용이 허용되며 시간은 각 단계별로 30분씩 주어집니다. 그때 사회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단, 박지연 학생은 특별 조건으로 악기 사용 없이 참여하게 됩니다. 콘서트홀이 웅성거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왜 그 학생만 다른 조건인가요? 한승우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박지연 학생은 평소 악기 없이도 복잡한 음악을 분석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 조건을 달리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마치 자신이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았거든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이제 첫 번째 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오케스트라 지휘대에 섰어요. 그리고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었어요. 바흐풍의 고전적인 멜로디였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즉시 악보에 메모하며 피아노 앞으로 갔어요. 건반을 두드리는 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자리에는 오직 오선지와 펜만 있었어요.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선율이 다시 울렸어요. 바흐풍 멜로디. 간단해 보이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지연은 펜을 들고 편곡을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율 위에 화성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그래야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과제 끝. 악보를 제출해 주세요. 지연은 자신의 편곡을 제출했어요. 다른 참가자들보다 조금 늦었지만 피아노 없이 했다는 걸 고려하면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악보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한승우 교수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이번에는 더 복잡한 선율이었어요. 현대적인 감각이 들어간 재즈풍 멜로디였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재즈는 클래식보다 훨씬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지연에게는 달랐어요. 어릴 때 라디오에서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듣던 재즈 음악들이요. 할머니는 그때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재즈는 자유로운 음악이란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보렴. 지연의 펜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재즈 특유의 복잡한 화성과 리듬이 종이 위에 그려졌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 넘치게 말이에요. 시간이 흘렀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여전히 피아노를 두드리며 고민하고 있었지만 지연은 이미 편곡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시간 끝. 이번에도 지연은 제 시간에 악보를 제출했어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지연의 악보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세 번째 과제는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어요.
이번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선율을 듣고 이를 하나의 작품으로 조화시켜야 합니다. 참가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 어려운 과제였거든요. 첫 번째 선율이 연주됐습니다. 슬픈 느낌의 단조 선율이었어요. 두 번째 선율이 이어졌습니다. 밝고 경쾌한 장조 선율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두 선율을 하나로 만드는 것. 그것은 정말 고난도 기술이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어요. 피아노 소리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두 선율이 만나고 있었거든요. 슬픈 선율과 밝은 선율. 서로 다르지만 어딘가 통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마치 사람의 감정처럼 말이에요. 지연은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구례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날. 슬픔과 기대가 함께 있었던 그 복잡한 마음을 말이에요. 펜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두 선율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대화하듯, 때로는 하나가 되듯 말이에요. 지연의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음악이 스스로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10분 남았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 지연이 정신을 차렸어요. 아직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집중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음악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란다. 그 말을 떠올리며 지연은 마지막 음표를 그었어요. 시간 끝. 지연이 펜을 내려놓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온 힘을 다 쓴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악기 없이 오직 귀와 마음만으로 모든 과제를 완성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악보를 검토하는 시간이었어요. 지연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잘했을까요? 한승우 교수가 지연의 악보를 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 표정이 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움에서 당황으로, 그리고 마지못해 하는 인정으로 말이에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작품이네요. 한 심사위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악기 없이 이런 완성도를 낼 수 있다니. 심사 시간이 길어졌어요. 참가자들과 관중들이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결과 발표 시간이 왔어요.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콘서트홀이 조용해졌어요.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우승자는 사회자가 잠시 멈췄어요. 박지연 학생입니다. 순간 홀이 폭발했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참가했던 다른 학생들도 놀라서 지연을 바라봤어요. 정말 대단해.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사람들의 감탄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한승우 교수만은 달랐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거든요. 지연을 곤경에 빠뜨리려던 계획이 오히려 그녀의 놀라운 능력을 증명하는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지연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트로피를 받으며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드디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기쁨이었죠. 더 이상 숨길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들은 대로, 느낀 대로 했을 뿐이에요. 관중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음악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진심이 있을 뿐이죠. 지연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한승우 교수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어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연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부정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그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승우 교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경연대회가 끝난 후 일주일,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의심받는 지방 출신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제 학교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여러 학생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지연아, 어제 화성학 숙제 좀 도와줄 수 있어? 청음 연습 같이 할래? 지연은 기꺼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의 능력을 숨길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점심시간, 지연과 민서가 함께 식당에 앉아 있을 때 태민과 소영이 다가왔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스터디 그룹 만들었는데 참가할래? 태민이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내가 있으면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지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의심하던 태민이었는데 말이에요. 좋아. 지연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영이 수줍게 말했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했어. 처음에 너한테 그렇게 해서. 괜찮아. 지연이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잖아. 그 모습을 보던 민서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드디어 지연이 진짜 친구들을 얻게 된 거였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한승우 교수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이 그를 보자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지난 경연대회 일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한승우 교수는 지연의 테이블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박지연 학생, 교수가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어요. 다른 학생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식당 한쪽 구석, 조용한 곳에서 한승우 교수가 입을 열었어요. 지연 학생, 교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지연이 깜짝 놀랐어요. 한승우 교수가 사과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제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방법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죠. 그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지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가졌던 서운함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교수님, 당신이 경연대회에서 보여준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승우 교수가 계속 말했어요. 음악에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동안 너무 편협했습니다. 교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앞으로 제 수업에서 당신의 방법도 가르치고 싶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자연스러운 음감의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도록 말이에요. 지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도와주시겠어요? 네, 기꺼이요. 그날 오후 지연은 처음으로 한승우 교수의 수업에서 자신의 방법을 설명하게 됐어요. 학생들은 모두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든 소리를 음정으로 들어왔어요. 지연이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자연의 모든 소리가 음악이었어요. 우와, 정말 신기하다. 한 학생이 감탄했어요. 나도 그렇게 들을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지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머리로만 분석하려 하지 말고 말이에요. 수업이 끝난 후 한승우 교수가
지연에게 말했어요. 정말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매우 흥미로워했어요. 지연이 뿌듯했어요. 자신의 능력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지연은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한승우 교수가 지연을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지연 학생,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교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자연음감 특별 동아리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자연음감 동아리요? 네. 당신처럼 자연에서 음감을 기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지연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당신이 동아리 회장을 맡아주세요. 제가 지도교수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자연음감 동아리 첫 모임이 열렸어요. 놀랍게도 15명의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태민과 소영도 그 중에 있었어요. 오늘은 새소리 듣기 연습을 해볼까요? 지연이 동아리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창문을 열자 캠퍼스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새가 어떤 음정으로 울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학생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도인 것 같은데?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맞아요. 정말 잘했어요. 지연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그 소리에 화음을 붙여보세요. 어떤 화음이 어울릴까요? 학생들이 하나둘씩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미와 소를 붙이면 어떨까? 시플렛도 좋을 것 같은데. 동아리 분위기가 점점 활기차졌어요. 한승우 교수도 가끔 동아리에 참가하곤 했습니다. 지연이의 방법은 정말 특별해요. 교수가 다른 교사들에게 말하곤 했어요. 그녀가 보여준 것은 단순히 좋은 귀를 가진 게 아니라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는 능력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동아리는 더욱 유명해졌어요. 다른 대학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지연과 민서가 캠퍼스를 걸으며 이야기했어요. 지연아, 정말 많이 변했다. 민서가 말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조심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정말 자신감이 넘쳐. 나도 느껴.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내 능력을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왜 숨기려고 했어? 지연이 잠시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게 두려웠나 봐. 튀는 게 싫었고. 하지만 다르다는 건 특별하다는 뜻이야. 나쁜 게 아니라. 민서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제 알겠어. 두 친구는 석양을 바라보며 걸었어요. 지연의 마음은 이제 평온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진정한 친구들을 얻었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거든요. 며칠 후 지연에게 특별한 편지가 왔어요. 구례에 계신 할머니로부터였습니다. 지연아, 내가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을 들었단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머니가 항상 말했지? 너는 특별한 아이라고. 내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마렴. 그건 하늘이 준 선물이란다. 편지를 읽으며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지연이에요. 우리 지연이 잘 지내고 있지?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이제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교수님도 저를 인정해 주세요. 그럼 됐다. 내가 행복하면 할머니도 행복하단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에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뭘? 그건 원래 내 안에 있던 거야. 할머니는 그냥 꺼내는 걸 도와줬을 뿐이란다. 전화를 끊은 후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자신의 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동아리 학생들이 지연을 찾아왔어요. 지연아, 우리 다음 주에 작은 발표해볼까? 태민이 제안했어요. 우리가 배운 자연 음감으로 만든 곡들을 발표하는 거야. 정말 좋은 생각이야. 지연이 신나게 대답했어요. 그럼 준비해 볼까요? 학생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지연의 새로운 음악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과 그 재능을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구례에서 온 조용한 신입생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가진 당당한 학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의 진심과 노력은 결국 누군가의 마음을 울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진짜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죠. 이 소녀처럼요.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